네, 안녕하세요. 2022년 9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기출문제 81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81번. 다음 중 원가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기업의 수익 획득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것으로만으로는 원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를 소비해야 비로소 원가가 됩니다. 2번. 원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과정에서 소비된 가치만 포함합니다. 비정상적인 원재료를 잘못 보관해서 감모 손실 이런 부분은 우리 원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번. 원가는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교환 가치가 있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기나 바람 이런 부분은 원가가 될 수 없습니다. 4번. 발생한 재료원가 중 기업의 수익 획득이 아직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자산으로,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우리 재무제표 매출원가로 계산이 됩니다. 82번입니다. 자, 3일의 단기 기초원가와 가구원가. 우리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원가죠. 가구원가. 자, 가구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제조간접원가입니다.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고요. 자, 우리 기초원가. 자, 직접 재료비 보겠습니다. 자, 기초 3만원, 단기 구입 30만원, 기말 원재료 2만원. 자, 그러면 직접 재료원가 볼 수 있겠죠? 직접 재료원가 31만원 됩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31만원 더하기 직접 노무원가 9만원 되고요. 직접 노무원가 9만원 더하기 제조간접원가 15만원 됩니다. 자, 그럼 기초원가는 40만원, 가구원가는 24만원.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83번이고요. 경영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가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추적 가능성에 따라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번. 원가 행태에 따라 변동 원가와 고정 원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번. 수익 대응 관계에 따라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번. 의사결정에 따라 관련 원가와 매몰 원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84번이고요. 두 개의 제조 부분과 두 개의 보조 부분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보조 부분 A와 B가 되고요. 그럼 제조 부분 C와 D가 됩니다. 자, 단계 배분법을 사용할 경우 C에 배분되는 보조부분 원가는 얼마인가? 자, 우선 보조부분 20만원이고요. B는 30만원입니다. 자, C에 배분되는 보조 원가만 구하는 거니까 두 개는 적지 않고요. 자, 단계 배분법인데 A 부분부터 배분합니다. A 20만원. 단계 배분 보니까 A는 B, C, D에 배분하죠. 네. 자, A는 B에 40, C에 20,
D의 40입니다. 자, 그럼 8만원, 4만원, 8만원 되고요. C입니다. B고요. 자, B는 자기 거 더하기 받은 거 38만원을 C와 D에만 배분합니다. 50%, 30%입니다. 자, 38만원 나누기 8 곱하기 5가 되고요. 237500 142500 자, 그러면 C에 배분되는 보조부분 원가 합이겠죠. 전체 277500이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85번. 개별원가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우리 통제계정, 보조계정 나오는데 아주 드물게 문제가 출제되긴 하는데, 우리 개별원가는 제공품 계정이 통제계정, 즉 메인 계정이랍니다. 제공품 계정, 각 개별 작업별로 제품원가를 집계하기 때문에 제품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제공품 계정이 통제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 작업원가표가 보조계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 통제계정이라는 것은 주로 관리하는 메인이 되는 계정이라는 겁니다. 각각 작업별로 우리 제공품 계정, 통제계정.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작업원가표는 보조계정이고요. 제공품 계정이 통제계정, 메인 계정이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원가가 작업원가표에 기재되면 동일한 금액이 제공품 계정의 차변에 기록이 되고요. 직접원가는 발생 시점에 작업원가표에 기록됩니다. 4번. 재료 출고 청구서로 생산부서에 출고된 원재료가 간접 재료원가일 경우 제조원자원가 통제계정에 기입됩니다. 맞는 표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핵심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원가는 제공품 계정이 메인 계정이다. 통제 계정이다. 주로 관리하는 계정이다. 작업원가표가 서브되는 보조 계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문제 86번입니다. 3일은 개별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제조원자원가를 배부한다. X년의 제조원자원가 배부율은 X 부분에 대해서는 30%, Y 부분에 대해서는 40%이다. 제조지시서 105는 X년 중에 시작되어 완성되었으며 원가 발생액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제조지시서 105와 관련된 총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자, X 부분, Y 부분 두 부분이 있고요. 우선 직접 재료 X 부분 80만 원이고요. Y 부분 50만 원입니다. 직접 노무원가 X 부분 100만 원이고요. 자, 제조간접원가 Y 부분 20만 원 됩니다. 자, 배부율이 X 부분은 30%, Y 부분은 40%죠. 30%, 40%고요. 자, 그럼 제조간접원가는 우리 100만 원에 30%니까 30만 원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Y 부분. 자, 이 20만 원 숫자는 이렇게 나왔죠. Y 부분에 Y 발생한 직접 노무원가 곱하기 40% 하면 배분된 제조간접원가 20만 원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역산하면 우리 Y 구할 수가 있고요. 20만 원 나누기 40%.
Y 부분은 50만 원 산정이 됩니다. 자, 전체 합계 구해 볼게요. 직접 재료원가 130만 원 산정이 되고요. 직접 노무원가 150만 원 산정이 됩니다. 재료 원자본가 30 더하기 20, 50만 원 산정이 되고요. 자, 따라서 총 제조원가, 직접 재료원가 130, 150, 50만 원. 그래서 330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86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87번. 종업원가 계산에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은 기초제용품이 그 기간에 착수되어 생산된 것처럼 취급한다. 아니죠. 평균법의 논리입니다. 2번.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는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기초제용품의 원가는 단기의 전부 완성분과에 포함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우리 선입선출법에서 기초제용품 원가는 배분 대상이 아니고요. 단기 투입 원가만 배분 대상입니다. 기초제용품 원가는 바로 완성품 원가로 보내버리는 논리입니다. 자, 3번. 기초제용품이 없는 경우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제조원가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동일하게 계산된다. 보기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개가 되는 거죠. 기초제용품이 있음으로 인해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논리가 나오는데 기초제용품이 없으면 어느 방식으로 하든 결과는 같게 산정이 됩니다. 정답은 2번, 3번이 됩니다. 4번. 평균법이 적용되는 종합원가 계산의 경우 완성품 환산량은 단기 자금량을 의미한다. 아니죠. 우리 기초 제공품 단기 투입원가 전부 다 총 자금량을 의미합니다. 87번의 정답은 2번, 3번이 됩니다. 우리 보기 내용, 정답이 좀 오류가 있죠. 88번. 3일은 평균법을 이용한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가구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는 각각 얼마일까? 자, 가장 기본적인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88번. 평균법이고요. 자, 우리 기초 100개, 단기 착수 900개, 완성품 800개, 기말 200개고요.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20%가 됩니다. 평균법이니까 우리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는 공정 초기니까, 그리고 평균법이니까 기초제공품 원가도 전부 다 단기에 투입된 거로 가정하는 방식입니다. 단기 투입, 단기 완성 800. 자, 재료는 공정 총이니까 단기 투입, 단기 20%, 200이 나왔죠. 단기 투입, 단기 완성 800, 단기 투입, 단기 20%, 200 곱하기 20%, 40이 되고요. 완성품 환산량, 재료비 1000, 가공비 840이 납니다. 기초제공품 원가, 단기 투입 원가, 평균법이니까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재료 20만원, 자, 가공 15만원, 단기 발생원가 80, 자, 가공가 606000이고요. 합계, 자, 재료원가 100만원, 가공가 75만 6천원 나오고요. 환산량 단위당 원가, (100만원) 나누기 1000개, 단위당 1000이 나옵니다. 756000 840,
단위당 900이 나오고요. 자, 실제 숙달이 되면 여러분들 100만 원을 8대1로 나누는 거고요. 75만 6천을 800대 40, 800대 200, 800대 40으로 안분하는 과정입니다. 자, 완성품 원가, 기말 제공품 원가. 자, 800개, 200개. (800개) 900. 40 여기 900이 되고요. 자, 계산해 볼게요. 완성품 원가, 기말제용품 원가. (152만 원이고요) 기말 제공품 원가 (23만 6천 원) 나옵니다. 자, 단기 완성품 원가 152만 원, 기말 제공품 원가 23만 6천 원. 정답 2번이 됩니다. 89번. 3일의 원가 자료이고요. 원재료는 공정 초기, 가구 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수량. 자, 우리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종합원가 계산하는 경우 가공가 완성품 환산량 차이는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이제 결론만 하시면 되죠. 결론. 선입선출과 종합원가의 차이는 기초제용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때문에 발생합니다. 89번. 자, 우리 기초제용품 600개. 자, 완성도가 40%입니다. 40%. 기초제용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기초제용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자, 600개 곱하기 40%니까 240이 되죠. 240은 평균법에는 완성품 환산량이 포함되나 우리 선입선출법에는 240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입선출법이 240이 더 작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90번. 3일은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구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따른 가구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은 각각 6만 5천 원, 5만 3천 개이다. 6만 5천 개와 5만 3천 개. 기초제공품의 완성도가 60%라면 기초제공품의 수량은 몇 단인가? 자, 원재료 공정 초기 전량, 가공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되고요.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따른 가공가의 완성품 환산량 각각 6만 5천 개, 5만 3천 개고요. 자, 90번의 문제도 우리 89번하고 똑같은 논리죠.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차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차이는 기초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각각 우리 평균법은 6만 5천 개. 그다음 선입선출 5만 3천 개고요. 자, 두 개 차이가 12,000개 발생하죠. 12,000개. 이 12,000개는 우리 기초제공품의 수량 곱하기 완성도. 완성도가 60%고요. 자, 이 두 개는 우리 기초제공품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차이. 자, 수식을 역선에서 풀면 12,000개 나누기 60%. X는 2만 개가 나오죠. 기초제공품 수량은 물량의 흐름은 2만 개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네, 문제 91번. 표준원가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예외에 의한 관리는 책임을 명확히 하여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한다. 자, 근데 우리 예외에 의한 관리하게 되면 큰 것만 관리하기 때문에
적은 어떤 차이가 발생한, 유리한 차이가 발생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되면 종업원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다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관리 목적상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원가 항목보다 벗어나는 원가 항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즉 예외에 의한 관리죠. 3번, 원가 통제를 포함한 표준원가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도 원가 감소를 유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 차이 분석할 때 유리한 차이뿐만 아니라 우리 불리한 차이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92번, 차이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유리한 차이란 실제 원가가 표준원가보다 작아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차이를 의미한다. 맞는 표현이죠. 실제가 표준보다 더 적게 발생하면 유리한 차이입니다. 2번, 능률 차이는 실제 투입량에 대한 표준원가와 표준 투입량에 대한 표준원가 차이를 의미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이때 표준 투입량은 실제 산출량, 생산량 근거로 한, 실제 생산량을 근거로 한 표준 투입량을 의미합니다. SQ 곱하기 SP를 의미합니다. 3번, 가격 차이는 실제 원가와 실제 투입량 AQ 곱하기 SP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AQAP, AQSP, SQ 곱하기 SP. 자, 이번에 능률 차이, 얘가 가격 차이죠. 4번, 총 차이란 실제 원가. 목표 산출량이 형성된 표준원가. 아니죠. 실제 산출량입니다. 실제 산출량. 고정 예산이 아니고요. 우리 변동 예산입니다. SQ 곱하기 SP, 변동 예산하고 실제 원가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3번. 표준원가의 자료가 다음 같을 때 실제 작업 시간은 몇 시간인가? 자, 실제 생산량이 2,000개고요.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이 400만 원입니다. 실제죠, 실제. 400이고요. 단위당 표준 허용시간 24시간입니다. 개당 24시간. 표준 시간. 자, 유리한 가격 차이 120만 원이고요. 가격 유리한 차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유리한 차이입니다. 불리한 능률 차이. 자, 불리한 가격 차이니까 플러스, 능률 차이니까 플러스고요. 40만 원. 자, 여기서 역산하면 각각 항목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AQ 곱하기 SP 520만 원이고요. 자, 40만 원 불리한 차이니까 SQ 곱하기 SP가 480만 원 산정이 되겠죠. 자, 이 자료에서 우리 실제 작업 시간을 물었고요. 자, SP를 구해서 하나씩 역산해서 구해볼게요. SP가 단위당 100이 됩니다. SP가 시간당 100이 되고요. 2,000개 곱하기 개당 24시간 곱하기 시간당 100 해서 480이 나왔고 40만원 불리한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SP가 100이 나왔기 때문에 AQ를 구할 수가 있죠. (520) 나누기 100 52,000시간이고요. 자, AQ 실제 작업시간 52,000시간 정답 4번이 됩니다. 94번 우리 변동비고요. 변동제조완저분가 3일의 표준 원가 계산제도는 직접 작업시간을 제조완저분가 배부 기준으로 사용한다. 3일의 원가 차익 분석 자료를 이용할 경우
변동 제조원자본가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자, 이 식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94번이고요. AQAP, AQSP, SQSP입니다. 자, 제조원자본가 실제 발생액 15,000원, 고정제조원자비 실제 발생액이 7,200원이니까 15,000원에서 7,200 빼면 변동제조원자본가 실제 발생액 7,800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 작업시간 3,500시간, 표준 작업시간 3,800시간, 자, AQ 3,500시간. 표준 작업시간 SQ 3,800시간. 변동 제조원자비 표준 배비율 시간당 2.5원입니다. 자, SP가 2.5가 나오고요. SP가 2.5. 변동 제조원자본가 능률 차이 AQSP에서 SQSP를 빼면 되겠습니다. (8750이고요) 3,800 곱하기 2.5 9,500입니다. 자, 우리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자, 부호가 마이너스면 유리한 차이, 유리한 능률 차이. 정답 3번입니다. 95번. 고정제조원자본가 차이 분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자, 우리 고정비의 논리는 변동비 논리하고 조금 다르고요. 자, 실제, 그다음 예산, 그다음 실제 배부. 두 개 차이가 우리 예산 차이. 두 개 차이가 조업도 차이. 자, 1번. 고정제조원자본가 실제 발생액과 고정제조원자본가 배부액 차이를 우리 총차이죠. 총차이. 실제와 배부 총차이. 2번. 고정제조원자본가 실제 발생액과 우리 예산 차이를 예산 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번. 고정제조원자본가 예산과 고정제조원자본가 배부액 차이를 조업도 차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4번. 고정제조원자본가 예산은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에 조업도 단위당 표준 배부율을 곱하여 계산이 된다. 자, 이때 우리 예산은 기준조업도입니다. 기준조업도. 기준조업도 곱하기 예정배부율이죠. 예정배부율, 표준배부율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고정비에서는 예정배부율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따라서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조업도가 아니라 기준조업도입니다. 기준조업도. 사전에 설정해 놓은 기준조업도 기준이 예산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96번.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자, 변동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원자본가만 제품원가에 포함시키고요. 우리 전부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원자본가, 고정 제조원자본가까지 제품원가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전부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1번. 자, 우리 전부원가나 변동원가 계산 방식, 판매관리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품원가를 어디까지 포함시킬까? 제품원가의 범위에 어디까지 포함시킬까에 따라서 초변동원가, 변동원가, 전부원가로 각각 구분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1번. 고정판매관리비 또한 고정제조간접비와 마찬가지로 변동원가, 전부원가 방법이 상이하다. 틀린 편이죠. 2번. 우리 변동원가 계산을 사용하더라도 표준원가 할 수 있고요. 전부원가를 사용하더라도 표준원가 사용할 수 있고요. 초변동원가 계산을 사용하더라도 표준원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결합해서 이용이 됩니다. 3번. 변동원가 계산은 고정제조원자본가를 제품원가로 인식하고, 아니죠. 틀린 편입니다. 고정제조원자본가는 전부원가 계산 방식에서만 제품원가에 포함시킵니다. 4번. 기초재고자산이 없고
단기 생산량과 판매량이 동일하다면, 즉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가 없다면 변동원가 계산과 전부원가 계산 순이익은 같게 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97번 3일은 신제품 A를 500단위 생산했는데 이에 대한 단위당 변동원가는 10원이고요. 단위당 고정원가는 3원입니다. X1년 신제품에 대한 제품 기초 재고액은 없었으며 기말 재고 수량만이 300단위일 경우 전부원가 계산 방법 대신에 변동원가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면 X1년 12월 31일 기말 재고액은 전부원가 계산 방식에서 얼마나 변동하겠는가? 97번 자, 단기 생산량이 500개고요. 단위당 변동원가 10, 단위당 고정원가가 3입니다. 자, 신제품에 대한 기초 재고는 없고요. 기초는 제로개. 자, 기말 재고 수량이 300개입니다. 자, 그럼 요거로 우리 200개가 판매되었죠? 200개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변동원가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면 기말 재고액은 전부원가 계산 방식보다 얼마나 변동하겠는가? 당연히 우리 변동원가가 기말 재고가 적을 수밖에 없죠. 우리 변동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원가만 우리 기말 재고에 포함을 시킵니다. 기말 재고 300개. 따라서 우리 전부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원자원가, 고정 제조원자원가. 두 개 차이가 발생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말 재고 300개 곱하기 단위당 3, 900이 되겠죠. 자, 전부원가가 900이 더 클 겁니다. 따라서 변동원가 계산 방식을 적용한다면 X1년 12월 31일 기말 재고엔 전부원가 계산 방식에 비해 900원 감소가 될 겁니다. 98번입니다. 3일의 X1년 2월 재료 처리량 공훈익 초변동원가 계산 방식이고요. 98번. 자, 매출액 단기 판매량 4,500개고요.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단위당 판매 가격 350입니다. 자, 우리 재료 처리량 공훈이익은 직접 재료원가만 초변동원가 계산해서는 제품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제품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자, 기초재고. 기초재고 제로고요. 자, 단기 생산량이 5,000개고요. 기말 재고. 자, 기말 재고가 500개입니다. 직접 재료원가 개당 80입니다. 결론적으로 4,500개 곱하기 80. 36만원 되고요. 자, 매출원가 36만원 됩니다. 36만원. 매출원가 36만원. 자, 매출액 4,500 곱하기 350. 4,500 곱하기 350. 1575000이 나옵니다. 1575000. 자, 재료 처리량 공훈익.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1575,000 빼기 36만원 1215,000이 납니다. 121만 5천원.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121만 5천원.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99번 5월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비교한 자료이다. 전부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비해 8,000원만큼 많다 하면 생산량은 몇 개인가? 자, 여기도 우리 그대로 투입하면 됩니다. 그대로 투입하면 됩니다. (99번이고요) 자, 우리 기초 공식 있죠? 우리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 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더하기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를 더하면 자, 우리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산정이 됩니다. 우리 기초 재고는 제로입니다. 월초 재고는 없고요. 제로고요. 자, 이 두 개 차이가 8,000원 차이입니다. 전부원가가 변동원가보다 8,000원 더 크죠. 8,000원. 자, 그러면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가 8,000원이라는 말이고요. 자, 기말 재고. 자, 기말 재고 수량 곱하기 단위당 고정제조원자본가. 자, 단위당 고정제조원자본가 8,000원이고요. 자, 생산량을 물었습니다. 생산량. 자, 우선 단기 판매량 800개고요. 판매단가 100원, 총 고정제조원가 24,000원이고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0입니다. 고정판매관리비 12,000원,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15원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판매관리비는 의미가 없는 숫자고요. 자, 판매량 800개, 기초재고 제로고요. 자, 기말재고 곱하기 단위당 고정제조원자본가. 이 숫자가 8,000원이 나야 됩니다. 기말재고 수량 곱하기 단위당 고정제조원자본가. 이 숫자가 8,000원이 나와야 되고요. 자, 판매량 800개. 전부원가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에 비해 8,000원만큼 많다면 생산량은 몇 개인가? 자, 생산량은 몇 개인가? 기초재고는 없고요. 기말재고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단기의 총 고정제조원자본가가 자, 발생한 고정제조원자본가가 24,000원입니다. 자, 이 중에 8,000원만큼 기말재고에 남아있다는 거죠. 예. 자, 단기에 발생한 총 고정제조원자본가 8,000원, 24,000원. 자, 이 중에 8,000원은 판매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역산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역산해서 비율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4,000원인데 단기에 발생한 총 고정제조원자본가가 24,000원인데 자, 이 중에 비용 처리 안 된 게 8,000원이고요.
이게 기말로 남아있고요. 그러면 16,000원이 판매가 되었겠죠. 판매돼서 매출원가가 났다는 거고요. 이렇게 비율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율로 보게 되면 여기가 3분의 2고요. 여기가 3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판매량이 800개죠. 판매량이 800개. 자, 여기가 3분의 2. 3분의 1을 X개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율로 보시면 약 2배입니다. 2배인 거죠. 8,000, 16,000. 여기도 똑같이 2배가 돼야 되니까 우리 X개는 400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말 재고가 400개고요. 기말 재고 400개, 단기 판매량이 800개. 400개, 800개니까 단기 생산량은 1,200개가 돼야 되겠죠. 기초 재고 없고요. 기초 재고 없고요. 자, 기말 재고가 400개니까 단기 판매된 게 800개. 총 합쳐서 단기 생산량은 총 12,000개가 됩니다. 1,200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비율로. 단기에 발생한 총 고정제조원 저번가 24,000원. 이 중에 8,000원은 판매가 안 되고 비용 처리 안 됐고요. 나머지 16,000원은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었습니다. 즉 1대2겠죠. 1대2. 그럼 판매량 800개니까 당연히 기말 재고는 이거의 반 400개가 됩니다. 따라서 단기 생산량은 총 1,200개가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00번. 손익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전부원가에 의한 매출 총이익, 변동원가에 의한 공원이익, 초변동원가에 의한 재료처리량 공원이익은 각각 얼마인가? 자, 기초 재고는 없으니까 우리가 심플하게 판매된 거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구한 다음 각각 이익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부원가에 의한 순이익. 자, 전부원가에 대한 매출 총익. 우선 매출액 판매 가격 500원. 판매 가격 500원. 자, 판매량 2만 개. 매출액은 세 가지 방법 다 동일합니다. 2만 개 곱하기 500원, 1,000만 원이고요. 자, 우리 전부원가에 대한 매출원가. 자, 2만 개 곱하기 판매량 10,000개니까 생산량 2만 개고요. 판매량 10,000개죠. 자, 판매량이 10,000개, 판매량 10,000개, 단위당 판매 가격 500. 10,000개, 500, 500이 됩니다. 자, 매출원가 실제 판매량, 기초 재고가 없으니까 판매량 기준으로 바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150, 직접 노무원가 120, 변동 제조원자원가 50. 자, 그 다음 고정 제조원가, 단기에 발생한 총 고정 제조원자원가 20만원. 나누기 단기 생산량
단기 생산량이 2만 개고요. 자, 개당 고정 제조원재 분가 20만 원 나누기 2만 개, 개당 10이 됩니다. 자, 판매된 것에 대한 10 자, 하면 제품 단위당 원가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150, 120, 50, 10 330이 됩니다. 330만 원 나오고요. 매출원가 원래는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생산량 빼기 기말 재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기초재고가 없기 때문에 바로 판매량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순액법으로 바로 구했습니다.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뺍니다. 500에서 330만 원, 170만 원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전부 원가에 의한 매출 총이익. 자, 그 다음 우리 변동원가에 의한 공원이익, 변동원가의 공원이익, 변동원가에 의한 공원이익. 총 매출액 500이고요. 총 매출액 500. 자, 총 변동비를 구하겠습니다. 총 변동비를 구하겠습니다. 만개에 대한 총 변동비. 자, 직접 재료 150, 직접 노무 120, 변동 제조 50, 변동 판매 관리비 30이 나오고요. 150, 120, 50, 30 총 변동비가 됩니다. 총 변동비. (350) 곱하기 만개 총 변동이 350만 원 나오고요. 자, 따라서 공원이익 150만 원 나오죠. 자, 그 다음 재료 처리량 공원이익, 마찬가지로 우리 매출액은 500, 매출액은 500이고요. 자, 만개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에 포함시킵니다. 150. 그래서 150만 원이니까 500에서 150만 원 빼면 350이 산정이 됩니다.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100번까지만 하고요. 재경관서 기출문제 2022년 9월 기출문제 81번에서 100번까지만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01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81번에서 100번까지만 풀이하고요. 다음 시간에 101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